네. 이때는 조선사들이 전 세계 조선사들이 우후죽 순격으로 생겼을 때예요. 업황이 너무 좋으니까 너도 나도 배를 만들고 인터넷에서 조선소가 있는데 거기다 발주를 냅니다. 근데 가봤더니 배가 없대요. 조선소가 없어요.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예,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조선사들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그때 한번 당했어요. 이렇게 많이 가져갔다가 뒤에 가서 원자재 가격 변동이 생기고 환율 변동이 생겼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선박은 100% 달러 결제입니다. 예, 예, 미화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해지를 환해지하는 것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배를 3년치를 가져가는데, 이 당시에는 경쟁사들이 막 생기고 중국이 막 이렇게 생기고 했었는데, 지금은 경쟁사들이 많이 안 생깁니다. 이때 확 죽었거든요. 죽고 나서 뒤에 제가 표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수주를 3년치를 넘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수주 잔고를 유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발주량이 떨어지게 거죠. 예, 발주를 많이 내고 싶어도 조선사 수주를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지금이 약간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예, 이제 셀 사이드와 바이 사이드가 바뀐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게 성과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중고성가는 오른쪽이고 스케일이고, 신조성가는 왼쪽 스케일인데요. 먼저 선주들이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배가 필요하게 되면 뭘부터 하냐? 예, 선박 발주를 내려고 했더니 수주장고 3년이에요. 3년 후에 배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차를 주문을 했는데 1년 후에 그 차가 나온다 그러면 먼저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사? 아니라 먼저 필요한 사람들은 먼저 중고차를 사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선박도. 그래서 중고선가가 먼저 움직이고 더 많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보면 회색선이 적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먼저 움직였고요. 먼저 움직였고, 이때 이게 스케일을 보게 되면 100 이하에서 200이 넘었으니까 따블이 넘게 나는 거죠. 예, 돌아다니는 배가 갑자기 백각이 2배도 넘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신조선가가 따라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는데 2배까지는 안 되지만은 상당히 많은 큰 폭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 지금 이제 3년치를 넘어서 조선사들이 좀 경계를 하면서 서로가 경계하면서 약간 횡보 중에 있습니다. 옆으로 떨어진 건 아니고요. 옆에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 예, 그와 동시에 먼저 이거보다 더 빨리 움직였던 게 이제 운임 쪽인데 난리가 났죠. 예, 지금 옛날 현대상선 HMM, 예, 그 회사 지금 이익을 보시면 작년에 한 8, 9조 정도 벌었습니까? 예, 그 정도 벌었고, 올해도 에너지트 예상치를 보면 거의 한 10조 가까이 돈을 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임이 이만큼 올랐어요. 예, 천에서 3.8배, 한 3.4배 정도 올랐으니까, 예, 한 5천억 벌던 회사가 뭐 한 1조 얼마 이렇게 버는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한 2조 벌던 회사가 지금 8조를 버는 거죠. 예, 그렇게 시장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돈을 이만큼 많이 벌다 보니까 그 돈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 뭘로 나갑니까? 정보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다 세금 내는 거예요. 예, 그럼 투자를 하는 게 낫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예, 그래서 미리 발주를 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운사들이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신조 발주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어디다 뭐 차입금 상환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금리까지 쌓여요. 네, 금리까지 쌓이기 때문에 굳이 차입금도 상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배를 발주를 내는 쪽으로 돈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조성가도 같이 등달아서 쭉 솟구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사들이 배가 차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 생각하면서 낮은 가격을 받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제일 지금 무서운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낀 게 아니죠. 사실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철강 회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철강 회사들이 중간에서 껴가지고 철강석 가격 오르고 무슨 석탄 가격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좀 높게 받아야 되겠다 해서 가격 올려버립니다. 근데 전 세계 철강사들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는 우리 정부가 조금 이렇게 받쳐주면서 포스코를 좀 눌러줬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도 포스코를 눌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손을 안 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후판 가격, 후판이 우리 전체 배의 한 15%에서 많게는 20% 조금 넘어가는 가장 큰 원재료인데, 그 가격을 한 70% 올려버린 거예요. 작년 2분기 때. 20% 하던 놈이 70% 올려버리니까 30%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올려버리니까 우리 조선사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조선은 이제 회계적으로 뒤에 손실할 부분들을 미리 다 챙겨서 앞에다 충당금을 쌓게 됩니다.
배 잔고가 3년이잖아요. 3년에 걸쳐서 손실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전부 잡아다가 다 쌌다 보니까 과거에 저가 수주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반영이 돼서 작년에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약 한 8천억 정도를 충당금을 쌓고 갑니다. 작년 2분기 때. 그러니까 지금 돈을 벌어봐야 사실 충당금으로 다 내버리는데 그걸 한 1조는 벌어야 그때 이제 본전 찾는 거예요. 이번 또 분기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계속 올리려고 그래요, 포스코가. 그래서 포스코 영업이익률을 봤더니 20%예요. 네.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또 저기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죠. 그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는데 힘의 논리상 포스코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끌려가는 입장입니다. 근데 선주를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성과입니다. 그래서 조선사들은 어떻게든 성과를 올리려고 해서 지금 손실나는 부분들을 미래 쌓아놓자라는 개념으로 열심히 지금 성과를 올리고 있고 우리 영업 쪽에서는 늘 뭐 매주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좀 표정 관리를 좀 하면서 성과 관리를 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산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같았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과 약간의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 규제. 아시겠지만 2050년 전 세계 탄소 제로로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전기차로 다 바꾸겠다라고 다들 선언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들이 RE100에 참여를 하면서 너도 나도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한 40%, 30년까지 40% 줄이겠다고 하는데 거의 힘들 정도로 그런 목표들을 세우고 가고 있고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하나가 더 붙음으로써 조선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뒤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물동량이에요. 참 이게 신기한 게 해상 물동량이 가만히 보시면 이때부터 정말 이게 좀 뭔가 모르게 이게 원유 운반 같아요. 원유 운송량 같아요. 꾸준하게 증가합니다. 특별한 해를 제외하고는 몇몇 해를 제외하고는 2009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조선사 2016년도 있었죠. 근데 2016년 잠깐 쉬었죠. 그리고는 또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물동량 같은 경우 전 세계가 이제 교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물론 앞으로 지금 러시아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탈세계화 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로컬라이제이션으로 가게 되면 물동이 줄지 않겠냐라고 한 게 2018년도죠. 아십니까? 그때 트럼프가 중국을 규제를 하면서 관세를 막 올리면서 그때 약간의 로컬라이제이션 붐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한번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8, 19, 20년 계속 증가를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잠시 주춤했던 것들이 다시 또 우상향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물동량은 큰 충격이 없는 한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는 계속 필요로 한 거죠. 제가 애널리스트를 처음 했을 때 전 세계 선박이 한 7만에서 8만 대 정도 있었다 그랬거든요. 7만 대 후반에서 8만 대 정도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지금 운행하는 선박이 약 10만 대 정도 있습니다. 별로 얼마 안 되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동차로 비교하게 되면 그 중에서 우리 현대중공업 그룹이 이제 거기서 배를 만드는 배는 약 한 3, 4만 대 정도 됩니다. 대형 사이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10만 대도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을 말씀드린 거고 우리 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배는 한 3, 4만 대 정도의 시장에서 거기에서 지금 주력으로 배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물동량도 이 그림을 보시면 어쨌든 연간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배는 필요로 하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 조선사가 도대체 몇 개나 될까?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았을 때, 죄송합니다. 가장 많았을 때 이때죠. 2010년도. 이때가 가장 많았을 때 이 클락슨 여기서는 지금 MSI 지표를 따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MSI에 작년에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주고 데이터를 얻어낸 겁니다. 그런데 클락슨도 공짜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걸 공짜가 아니죠. 이제 돈 내고 쓰고 있지만은 쓸 수 있는데 MSI가 혹시나 있어서 헷갈리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로 클락슨 지표를 많이 쓰고 있고 MSI 지표도 클락슨과 큰 차이가 없어서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한 211개 정도 조선사들이 있었죠. 그 당시 한국 조선사가
제 기억으로는 한 28개 정도, 예, 제가 그때 리포트 쓰고 할 때 정도 있었고요. 중국 조선사가 보시는 것처럼 128개,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 중국이 우리보다 점유율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한국이 자꾸 중국이랑 비교를 하는데 국내 조선사 지금 살아남은 조선사 몇 개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반토막 넘게 났거든요. 예, 지금 손으로 꼽아봐도 10개밖에 안 돼요 지금. 예, 그것도 그 중에서 하나 남아있는 게 한진중공업 살아있다 가정하더라도 거기는 지금 연간에 10척을 배를 못 만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128개 조선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조선사와 우리가 뭐 얼마 안 되는 조선사가 붙어가지고 수주량을 책정을 하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장사급하고 애가 싸우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유율 가지고는 제발 말을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도 우리가 점유율이 중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올해는요 이렇게 앞서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등하게 움직이는데 이 많던 조선사들이 지난 한 10몇 년 동안 10년이 넘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줄어버렸어요. 67%, 약 한 7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조선사 숫자로 따지면. 그런데 대부분 대형사는 다 살아 있습니다. 중소형사가 다 죽어나갔죠. 그렇게 따져보면 현대 미포가 가장 유리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현대 미포의 경쟁사들은 거의 뭐 70%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경쟁사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형사들은 이제 축소가 됐죠. 사라지진 않았지만 우리 회사도 과거에 제일 많이 만들 때